보험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조수치료 이제 실손이 안 되나요? 또는 주사치료도 다 제외되는 건가요? 비급여 주사 보상 축소, 부담금이 훨씬 커지거나 안녕하세요. 보험을 어렵지 않게 현실적으로 알려드리는 알려줘 보험 김아리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하나하나 짚어드릴 이슬비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개편 소식으로 많은 고객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질문 주시는 5세대 실손보험이에요. 맞아요. 조수치료 이제 실손이 안 되나요? 또는 주사치료도 다 제외되는 건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고객님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네, 맞아요. 4세대 실손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세대 이야기가 나오니 당황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 보상 축소라는 소문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5세대 실손보험이 정확히 뭐가 달라졌는지, 내 실손보험이 지금 괜찮은 상태인지, 세대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 영상 하나로 정리 끝내드릴게요. 슬비 팀장님, 사실 실손보험은 우리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바뀌는 걸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실비 있으면 병원비 걱정 없다, 이런 말도 많았죠. 그런데 문제는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체외 충격파 같은 치료들이 적정 범위를 벗어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가 빈번해졌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치료 목적보다는 실손이 있으니까 받아볼까? 이런 경우도 많았죠. 맞아요. 그 결과가 뭐냐면 일부 비급여 항목에서 과잉진료가 발생하면서 보험사 적자가 누적이 되고 보험소의 손해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실손보험료가 계속 인상되는 결과를 만들었어요. 이대로 가면 실손보험 제도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재설계를 추진하게 된 셈이죠. 결국 꼭 치료한 치료는 보장하되 남용될 수 있는 부분은 관리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거군요. 오 세대 실손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예요. 보험료 인하와 중증과 비중증 질환의 보장 구조의 이원화입니다. 우선 보험료 인하는 반가운 소식이죠. 아직 확정안은 아니지만 기존 4세대와 비교해도 약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저렴해질 것으로 보여요. 보험료가 저렴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보장 항목이나 한도 면에서 변화가 발생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장 구조를 보면 중증 질환인 암, 뇌, 심장 질환 등의 보장을 유지하거나 강화했고 비중증 비급여 항목은 보상을 대폭 축소하거나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급여 항목부터 볼까요? 비중증 질환 일반 질환자의 경우 이제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과 연동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원비 영수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단 부담금과 자기 부담금이 있죠. 일반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요양기관 종별로 30%에서 60% 본인 부담률 적용을 받습니다. 즉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를 부담을 하고 개인이 30%에서 60% 병원비 일부를 부담을 한다는 거죠. 이때 적용받는 본인 부담률 비율과 동일하게 실손보험도 동일한 비율로 자기 부담금을 적용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형병원 외래를 이용을 하면 본인 부담이 기존보다 보장 범위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시 본인 부담률은 90%입니다. 실손보험이 높은 자기 부담률 비율에 따라서 90%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실손보험에서는 10%를 적용을 하여 보장 범위가 조정이 됩니다. 하지만 산정특례 등록된 중증 질환자,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성 난치성 질환 등 산정특례 대상자는 본인 부담률과 관계없이 현재 4세대 실손보험처럼 최저 자기 부담률 20%만 적용을 받아 낮은 부담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비급여는 아예 특약을 두 가지 특약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중증 비급여는 생명과 직결된 중증 질환 치료로 현행 보장한도 연 5천만 원, 자기 부담률 30%를 그대로 유지해서 사회 안정망 역할을 합니다.
비중증 비급여 치료는 도수 치료, 비급여 주사, 일부 근골격계 치료 같은 항목인데요. 보장 한도가 연 1천만 원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고 자기 부담률도 30%에서 50%까지 조정될 전망입니다. 통원 시 비급여 자기 부담금도 기존 3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으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심지어 비중증 비급여는 새로운 관리 장치를 구축한 뒤인 2026년 6월 이후에는 출시를 검토한다고 하니 보장이 체계적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이거예요. 도수치료 왜 이렇게 주요 관리 대상이 된 건가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잉 진료의 상징이 됐기 때문이에요. 5세대 실손에서는 치료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비급여 치료는 가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에요. 예전에는 어깨가 좀 결려서 도수치료는 한번 받아볼까 하고 실손을 청구했다면 앞으로는 본인 부담금이 훨씬 커지거나 보험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네, 맞아요. 5세대 실손에서는 우리가 흔히 받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와 같은 비급여 항목이 보상 범위에서 비용 부담이 이전보다 커질 수 있고 보장 횟수와 한도가 엄격하게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요. 비급여 진료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 보상이 안 되면 체감하는 보장 비용 부담이 이전보다 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시청자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이거예요. 내 실손 보험이 몇 세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1세대부터 4세대 실손 보험까지 한 번에 딱 정리해 드릴게요. 보장 효율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보험이죠. 실손 표준화 이전 시기로 생보와 손보사별로 판매 시기별 보장이 상이합니다. 1세대의 최대 장점은 뭐니 해도 자기 부담금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상해 의료비 특약 같은 경우 병원비 100%를 돌려주는 경우도 많죠. 손해보험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세대 실손은 가입 시 입통원 보상 한도로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입원 시 보상 한도가 3천, 5천, 1억, 그리고 통원 시 10만원, 20만원, 30만원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손해보험사 기준으로 입원 시 자기 부담금은 0원이거나 통원 시 5천원 공제금액이었어요. 그럼에도 1세대는 치과나 항문 질환 등 현재 보장이 되는 일부 항목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서 가입 시점별 약관 확인이 필수입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2009년 9월 판매건들 중에는 첫 갱신 전까지 100% 보장하다가 갱신 이후에는 90% 보장으로 변경되는 계약들이 꽤 있습니다. 내 건 무조건 100%야 라고 확신하지 마시고 증권을 꼭 확인해 보세요. 이 세대 실손은 총 3번의 변화를 거쳤는데요. 크게 보자면 2013년 4월 이전 가입자와 이후 가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슬비 팀장님, 1세대 대비 2세대의 장점은 뭘까요? 보장의 표준화입니다. 1세대는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가 달랐지만 2세대는 어디든 동일하죠. 특히 1세대에서 보장하지 않던 일부 치과 질환 급여 부분이나 한방병원 진료비 등이 보장 범위에 포함되면서 보장의 사각지대가 줄어들었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보험사의 보장 내용이 똑같아졌어요. 이때부터 자기 부담금이 10% 생겼지만 여전히 보장 효율성이 높습니다. 3년마다 자동 갱신이 되지만 기본 계약 만기 때까지 유지할 수가 있고 보상 한도는 입원 시 5천만 원, 통원 시 외래 처방 합산 30만 원입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던 시절이라 이때 가입하신 분들이 가장 많아요. 2013년 4월부터 가입하신 분들은 약관이 변경이 됩니다. 보상 한도는 기존 표준화 2세대 실손과 동일하게 하지만 자기 부담금 공제 금액이 급여 10%, 비급여 20%로 변동이 되었고요. 2013년 4월부터 판매되어 온 실손부터는 갱신 주기가 1년으로 바뀌고 15년 만기 재가입 상품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13년 4월 이후 가입하신 실손을 가지고 계신 분은 가입하신 날로부터 15년 후인 2028년 4월부터 재가입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유지하고 싶어도 2028년 4월부터 제도상 최신 실손으로 전환하여 계약을 이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원하지 않아도 바뀌는 건가요? 하고 불안해하실 수 있지만 의료 환경 변화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도입된 장치다 보니 해당 시기에 본인이 보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미리 인지하고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이때 3대 비급여 특약이 분리가 됐죠? 네, 맞아요. 이번 의료비는 기존처럼 보장을 하지만 비급여 항목 중에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MRI, MRA 같은 별도 특약을 분리를 하고 자기 부담금은 30%, 그리고 연간 한도와 횟수 제한을 두기 시작을 했어요.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관리 체계가 강화되었죠. 그럼 1, 2세대 대비 3세대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험료의 합리성과 특약 분리입니다. 1, 2세대는 도수치료나 MRI 비용이 주계약에 섞여 있어서 쓰지도 않는 사람까지 보험료를 같이 냈어요. 3세대는 이를 특약으로 분리를 하면서 기본 보험료를 낮췄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3세대는 착한 실손이라 불릴 만큼 보험료가 저렴했고 2년 동안 보험금을 안 받으면 다음에 보험료를 10% 깎아주는 혜택이 생겼죠. 마지막으로 1, 2, 3세대 대비 4세대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합리적인 대안과 보장 범위의 현대화입니다. 불필요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는 대신 불임 관련 질환이나 선천성 뇌질환 등 과거 실손에서 보장하지 않던 최신 의료 환경을 급여 항목에 반영했다는 점이 매력적이죠. 보험료 차등제 도입으로 병원을 안 가는 분들에게는 가장 경제적인 선택지입니다.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할증하는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된 세대입니다. 네, 4세대 실손은 한마디로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내고 적게 쓰는 사람은 할인받는 합리적인 구조로 바뀌었어요. 급여, 비급여는 완전히 분리를 하고 비급여 자기 부담은 30%, 비급여 청구가 많으면 다음에 보험료 인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실손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원칙이 강화되었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4세대부터는 실손은 관리해야 하는 보험이 됐어요.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대처법입니다. 기존 1, 3세대 쓰시는 분들 무조건 5세대로 가야 할까요? 아니요. 만약 지금 도수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으시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면 기존 보험 유지가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지하면 과거의 좋은 조건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반대로 병원을 거의 안 가고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5세대를 고려해 보시되 부족해진 비급여 보장은 수술비나 진단비 특약 등으로 보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럼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뭘 하면 좋을까요? 딱 3단계예요. 첫째, 현재 내가 납입하는 실손 보험료가 부담이 없는지. 두 번째, 납입하는 실손 보험이 몇 세대인지, 내 실손의 재가입 시기가 언제인지 확인해서 지금 4세대로 전환하면 5세대로 전환하는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재 내가 걱정하고 있는 질병이나 상해가 있는지, 즉, 내 실손이 걱정하고 있는 질환의 치료를 보장해주는지, 이게 혼자 하기는 좀 어렵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건 갈아타세요가 아니라 맞는지 체크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오늘 내용 정리해볼게요. 5세대 실손은 보험료는 역대급으로 저렴해질 것 같지만 도수치료 등 비급여 보상은 까다로워질 것 같습니다. 결국 실손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실손보험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나에게 필요한 맞춤형 보장은 정액보상보험으로 채우는 스마트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괜히 불안하게 만드는 영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돕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좋다고 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의료 이용 패턴을 먼저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에게 문의해 주세요. 보험은 정답이 없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이 있을 뿐이죠. 저희 영상이 그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지금까지 알려줘 보험의 김아리 이슬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